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솔로인 남녀들이 나와 서로를 알아가고 맞는 사람들은 커플이 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평소엔 안 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계속 보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는데 사람이 외모도 당연히 무시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말투와 분위기가 매력이 있으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에 따른 반전 매력이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금희 저자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와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따뜻한 말투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항상 이금희 아나운서였어요. 라디오를 들을 때에도 유난히 정감 가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분이 저는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작가님이 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문체조차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음을 울리는 말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MBTI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혈액형을 물어봤다면 요즘은 다들 MBTI를 물어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예측하는데요. 금희 작가님도 이 검사를 해봤는데 ENFJ가 나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네, 그녀는 꼬꼬마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어요. 집에 놀러온 어른들에게 아장아장 걸어가서 무릎에 앉기도 하고, 어머니는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대신 동네 어른들 손잡고 마실 다니느라 집에 잘 붙어있지 않았다고 해요. 되게 귀여우시죠? 이가 아닌 아이로 시작하는 내향적인 분들은 이런 성격이 부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자는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내향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절히 모아서 적절히 쓰는 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들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에게 끌리고 신뢰감을 느낀다고 해요. 작가님은 아침 토크쇼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절 딱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해마다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설계사를 보험 여왕이라고 부르고 시상식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미스코리아처럼 왕관을 쓰고 긴 망토를 끌며 행진하는 것도 있었죠. 저자는 연말쯤 그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3년 연속 만나본 세 군데 보험 여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 체구도 자그마한 편이었다고 해요. 옷도 참 얌전했고 차분하게 얘기 나누던 것도 공통적이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도 괄괄하고 유머 감각 넘치는 캐릭터가 보험 왕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거예요. 사고든 질병이든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찾아가 의논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내성적이면서 꼼꼼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어디에서 뭘 하던지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바로 낮게,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누구나 귀엽고 예뻐요.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높고 빠르게. 20, 30대까지는 되게 그렇게 말을 하죠.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신뢰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앵커는 남녀 구분 없이 낮은 톤으로 힘을 주어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 중에서 어쩐지 믿음이 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열이면 열, 천천히 말할 거예요.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이 두 가지 팁은 저자가 한 캐나다 교포 학생에게서 배운 거였어요. 그녀가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그녀를 찾는 전화였어요. 아주 세련되고도 예의 바르게 말하던 그 학생은 방학 동안 모국어를 배우러 왔고 귀국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우리말을 공부하며 그녀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교재 삼아 들었는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떠나기 전 저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작가님도 너무 고마운 나머지 다음날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학생에게 물었죠.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말을 세련되게 잘하는지요? 그때 학생의 대답은 이거였다고 해요. 낮게, 천천히. 어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방법이었어요. 우리말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해라. 낮게, 천천히. 영어부터 배운 교포 학생이 한국 아나운서기에도 쏙 들려올 만큼 신뢰감을 준 말하기는 톤과 속도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낮게, 천천히. 우리 함께 연습해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부터요. 목소리를 낮게. 안녕하세요. 천천히. 반갑습니다. 이건 저 거북이만의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녹음을 할 때마다 가장 여러 번 연습하고 재녹음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간의 저만의 소소한 비밀이었는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이 인사를 매번 녹음할 때마다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재녹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편안하면서 깊이 환영하고 싶은데 너무 발랄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방정 맞은 것 같고 또 너무 차분하면 좀 우울해질 것 같고 해서 딱 제 영상을 들으셨을 때 편안하지만 밝고 신뢰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의 힘. 우리도 일상에서 참 자주 느끼죠. 그중 대표적인 한 곳이 미용실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를 다듬어준 미용사에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속상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그럼 원장님이 말해요. 앞머리가 눈썹을 살짝 가려줘야 분위기 있어 보여요. 손님은 지적인 이미지인데 지금 길이가 그 분위기를 더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손님도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짧잖아요. 이럴 때 원장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머리가 짧으니까 산뜻해서 발랄한 느낌도 들고 어려 보이시는데요? 어떤 분은 시간이 불만입니다. 다음에는 커트 시간을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원장님의 말 궁금하시죠? 단골 손님이라 특별히 신경 써드렸어요. 일단 저희 가게에 들어오셨으니 나가실 땐 멋쟁이 먹이로 나가셔야죠.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공략하여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설득이라고 하버드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말합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면서요. 방금 이 원장님 말 정말 잘하시죠? 나도 저렇게 임기응변이 뛰어나면 좋겠다라며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건 믿음직스럽지 않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말로써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아닐까요? 앞머리가 너무 길다는 손님은 앞머리를 좀 더 잘라주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앞머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이 길이가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텍스트보다는 콘텍스트, 단어보다는 맥락에 신경을 쓰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난 예가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 애인한테 나 살쪘지? 나 살찐 것 같아 보이지? 라고 많이 물어보죠. 이 질문은 좀 살찐 것 같아. 요즘 너무 잘 먹었나 보다. 좀 쪘네. 라는 정말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아니, 잘 못 느꼈는데? 지금 너무 예뻐.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막상 통통해진 것 같다는 대답을 들으면 자극이 되면서도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후자의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 더 예뻐지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상대의 의도를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수업에서는 각자 자기 단점을 쓴 롤링 페이퍼를 돌려서 다른 학생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활동을 했어요. 단점이 장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나는 모든 걸 미룬다 라는 단점을 죽는 날도 미뤄보자 라는 장점으로, 나는 다리를 늘 꼬고 있다 라는 단점을 네 덕분에 정형외과가 돈을 버네 라는 장점으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라는 단점을 많은 사람의 생계를 네가 책임지고 있구나 라는 장점으로, 나는 잠이 많다 라는 단점을 네 피부가 그래서 좋구나 라는 장점으로, 나는 너무 충동적이다를 화끈하네 라는 장점으로, 나는 방 청소를 안 한다 라는 단점을 방에서 보물찾기를 할 수 있어서 재밌겠다 라는 장점으로, 나는 돈을 아낄 줄 모른다 라는 단점을 와, 너 돈 많구나, 나랑 친구할래? 하는 장점으로. 여러분이 롤링 페이퍼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고민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부터 떠올릴 거예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날까?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남이 써준 글 덕분에 자신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경험도 하게 될 테니까요. 롤링 페이퍼에 댓글 다는 심정으로 말을 해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사람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일 거예요.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능,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이 현대에는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며 말하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한마디가 등대 역할을 했다는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했지만 아내는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내도 신나서 배움의 기쁨을 누렸죠. 근데 중학교 과정에 접어들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영어 단어 외기도 어렵고 수학 공식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주중에는 하루도 수업에 빠진 날이 없었고 주말이면 아침을 먹자마자 단어장을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김 메고 밭 읽으면서 중얼중얼 단어를 외웠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까먹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금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저녁 먹고 냉커피를 한 사발씩 들이켰어요. 남들처럼 밤새우며 공부해볼 참이었죠. 하지만 웬걸? 배불리 마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일찍 잠들어 푹 잤습니다. 아침이면 짜증이 났죠.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못하나. 밤새워도 모자랐는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잠을 잘 자다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낮이면 밭농사에 집안일에 할 일이 태산이었으니까요. 몸이 고단하니 밤이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을 수밖에요. 남편이 함께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거둔다고 해도 내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 탓을 하게 된 아내를 보며 남편이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콩나물은 왜요? 물이 밑으로 빠지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며칠 후에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죠. 공부도 그런 법이에요. 해도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는 새 실력이 쑥 늘어나니까요. 오래전 아침 토크쇼에 출연하셨던 만학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마디라는 주제로 출연한 인상 좋은 노부인이었어요. 공부하다 힘들 때 남편이 해준 한마디 덕분에 고비를 넘기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쳐 마침내 대입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중학교 교장이었던 남편은 아내가 평소 보고 느끼는 점을 헤아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고사성어를 들먹이지도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저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 아내의 일상생활의 기준을 두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좀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어지죠. 내가 가진 게 10가지 뿐이라고 해도 20쯤 되어 보이게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게 나을 수 있어요. 자취생 이야기를 그린 만화에선 이런 글이 있었어요. 힘내 라는 말에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네준 10만원 봉투에 힘이 납니다. 피식 웃음이 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죠.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취중생 후배에게 우리가 해줄 일은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용돈이 든 봉투.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금희 저자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와 함께 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좋은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데 이때 내 기준에서 일방적으로 말할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뿐만 아니라 발표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어떻게 말해야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이런 말하기 기술이 작가님의 수많은 활동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하기 기술도 배울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따뜻한 화법을 가진 이금희 작가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재밌었습니다. 구어체로 술술 읽혀서 에세이 좋아하시고 작가님처럼 따뜻한 화법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